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영양과 건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서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갖겠습니다. 건강과 조기 사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인생만큼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의 나를 뜯어 고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이다. 얻고자 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때로는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색깔 표시한 글씨를 제가 조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는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뜯어 고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면 반드시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맞아. 이건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고 또 치룰 생각을 하시는지 변화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에 란셋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란셋은 굉장히 유명한 잡지예요. 150개의 의학 학술지가 있는데 영국에서 1823년부터 약 200년이 다 돼가는 역사를 지닌 학술지고요. IF가 2019년에 59.10입니다. 이 임팩트 팩터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얼마만큼 많이 인용했나인데 우리가 중앙학술 등재지에 논문을 한 편 쓰면 1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 제가 혼자서 썼다면 만약 중앙학술지에 59편의 논문을 제출한 것과 똑같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잡지죠. 여기에 1990년부터 2017년까지 195개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갖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2017년 1년간 사망자가 1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가운데 5명 중에 1명, 20%의 사망은 심장질환, 암, 2형 당뇨병에 크게 기여하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이들의 식습관은 가장 큰 부족이 견과류를 안 먹고 씨앗류를 안 먹고 우유를 안 마시고 통곡류를 섭취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설탕 음료는 너무 많이 먹었고 가공육과 소금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식사 관련 사망에 크게 연관된 숫자는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통곡류와 과일 섭취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15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보면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5개국 중에 식사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가장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부족이 견과류와 씨앗류, 우유와 통곡류였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당분 음료와 가공육과 소금이었죠. 나트륨이 많고 통곡류와 과일이 적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되겠다. 감이 오시는 거죠? 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비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이 더 사망이 많더라는 거예요. 식습관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했는데 과도한 소금을 먹어서 죽은 사람이 300만, 통곡물을 부족하게 먹어서 죽은 사람이 500만, 과일을 부족하게 먹어서 죽은 사람이 200만, 견과류, 씨앗류, 해산물의 오메가3, 식이섬유 부족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식습관 관련 사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라 그랬습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892명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이스라엘인데 10만 명에서 89명이 죽었어요. 10배나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 이들 국가의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먹는 것은 좌반이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음식입니다. 양고기, 무, 건포도 등을 함께 섞은 밥을 먹고 있고요. 소, 양, 말고기와 요구르트,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경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있고, 고기와 유제품을 동시에 먹지 않고, 또 특별히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다 뺀 상태에서 먹는 습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이런 차이가 10배의 사망률을 더 높였다, 낮았다, 그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추천량과 섭취량을 보면 견과류는 25g을 먹으라 그랬는데 3g을 먹음으로써 12%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통곡류는 126g을 먹으라 그랬는데 29g을 먹음으로 23%를 먹었고요. 우유는 433ml를 먹으라 그랬는데 71ml를 먹어서 16%를 먹었습니다. 반면 많이 먹은 것은 적색육은 22g을 먹으라 그랬는데 27g을 먹어서 118%를 먹었고, 소금은 3.2g을 먹으라 그랬는데 6g을 먹어서 186%를 먹었습니다. 가공육은 2.1g을 먹으라 그랬는데 4g을 먹어서 190%나 먹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20%의 사망률을 가져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빌 게이츠가 이사장을 있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34개국과 비교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미국이 우선 미국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건강상태, 질병부담 상해 위험 요인이 뭔가를 발표를 했는데 사망 제1원인과 신체 불구의 제1 위험 요소가 음식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소들, 그 사망 원인들을 쭉 했는데 음식 첫 번째, 두 번째 흡연, 고혈압, 비만, 운동 부족, 고혈당, 고지혈증. 그런데 7개의 원인 가운데 5개가 사실은 음식 관련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건강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의 식습관 모델에 따라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망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 또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게 돼서 이제 처방을 받는데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에게 영양에 대해서 거의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한 3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한 3학점 정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영양의학 Nutrition Medicine이라는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죠. 그럼 지난 50년간 세계 식단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 1961년부터 2011년까지 50년입니다. 30%의 칼로리가 높아졌어요. 고기가 3% 높아졌고 설탕, 식물성 기름이 4% 높아졌고 곡물은 4%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미국의 식단은 얼마나 변했는가 보세요. 칼로리는 더 적게 올라갔죠. 22% 올라갔고 당뇨와 식물성 기름은 2배 8% 올라갔습니다. 유제품은 또 7% 내려갔습니다. 가금류는 올라가고 육고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내려갔습니다. 그럼 과연 이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보면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설탕, 식물성 기름이 650% 증가했고요. 고기는 600%, 칼로리는 55%,
곡물은 50%가 줄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럼 30년 동안 우리나라 식단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세요. 식물성 제품이 1978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244% 증가했고요. 기름은 800%, 설탕은 244%.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제가 2011년에 미국과 우리나라 식단을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당류와 식물성 지방이 우리가 아직까지 좀 더 적고 곡물이 좀 더 많다는 것 외에는 고기가 600%, 그 다음에 설탕과 식물성 기름이 650%까지 이렇게 치솟고 있고요. 칼로리도 미국이 22% 증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패턴을 그림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요.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2010년에 윌리엄 리가 테드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암에 대해서 연구한 의사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암세포를 굶기기 위해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39개국으로 번역됐고 529만 4,881명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암은 여전히 5 내지 10%에 불과하고 90 내지 95%가 환경이다.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1 요인이 담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벌써 2010년이 바뀌었다는 거죠. 먹는 것이 30에서 35% 굉장히 많죠. 그러나 더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비만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10 내지 20%가 여기에 들어가면 크게는 55% 절반 이상이 먹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이 단어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death,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60%가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영어 단어가 참 흥미롭죠? 자,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약하고 음식하고는 그 근원이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명의 흐준, 엘렌 G 화이트, 세계적인 영양학자 콜린 캠벨, 그 다음에 심장과 의사, 수술을 하는 의사 컬웰 에셀스틴, 조엘 프로만 미세 영양소 학자입니다. 의사고요. 마이클 그렉 의사입니다. 존 맥두글 의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정말 주의해서 먹어야 될 생각을 가지시는 게 현명한 일이겠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자신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말했고 엘렌 G 화이트도 말했고 존 맥도글도 말했고 마이클 그렉도 말했고 컬린 캠벨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훨씬 더 건강에 유익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오직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건강과 조기 사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죠?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에 정말 이제부터 좀 신경 쓰시면 건강과 빨리 죽는 일 안 하게 많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면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도 가시고 내 손으로 식사도 가능하게 팔팔하게 99세까지 살 수 있다. 이제는 100세 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이 크게 증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